자, 증권사연구원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스탠스 급변 없는 한 상승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인데요. 업종별로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입니다. 미국 재정절벽 이슈가 여전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재정절벽 이슈가 타결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IT와 화학, 정유 등 주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입니다.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상승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상승 탄력 둔화와 종목별의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요즘의 구간에서는 매수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네요.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등에 나서고는 있는데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여전히 눈치 보기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점들을 봐야 될지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현재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흐름 유지의 원동력은 두말할 것 없이 외국인 매수에 기인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지금 현재 이제 한 13일 정도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동기간 동안 2.5조 원 이상 누적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소외 섹터를 중심으로 수익률 관리를 통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주식형 펀드 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축소가 된 상태이고요. 따라서 향후 추가 상승 여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부 변수는 외국인의 매수 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스탠스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 또한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정치적인 변수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재정절벽 협상의 경우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견상 어떤 뚜렷한 결과물은 없지만 부자 증세와 재정 지출 삭감을 놓고 양당 간의 어떤 빅딜 가능성은 좀 유효해 보이고요. 또 외국인 시각에서 정치 변수나 어떤 그 밸류에이션 수준도 중요하지만 환율 추이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좀 시장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시다시피 주요 중앙은행들의 어떤 동시다발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인한 환차익 그러니까 그 어떤 환차익의 어떤 부가적인 어떤 이익이 기대가 되는 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술적 부담도 상존을 하고 또 주후반으로 갈수록 그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관망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주셔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외국인 스탠스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상승 흐름 유지에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계속되는 한 상승을 염두에 둔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들의 움직임들이 연일 좀 위축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 이런 종목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업종이나 종목별로 좀 변동성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일본의 총선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공약했던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통화 공급 확대에 따른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경우에 한국 수출 업종이 상당 부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어떤 경합 관계가 높은 수출 기업들 그 중에서도 좀 차별적인 그 수출 기업 안에서도 좀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일이나 오늘 그 장 흐름에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났듯이 엔화 약세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내지는 자동차 부품 주인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단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나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도 비교적 견조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다든지 내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면 저가 매수 대응 정도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 반등 구간에서 또 비교적 소액 업종들까지 순환매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원화 강세 수혜주나 또 내수주 쪽으로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IT 주가 조금 더 좋겠다라는 판단이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